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캘리포니아 주민을 비롯한 미국 사람들이 멕시코 시티로 이주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주민들은 미국 사람들이 반갑지만은 않다고 LA타임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주한 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멕시코 국민들은 또 미국인들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LA타임스가 오늘 아침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전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미국인들이 멕시코시티로 몰리고 있는데 멕시코 현지인들은 이들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길 원한다는 제목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주민들은 갑자기 늘어난 미국인들로 불편함,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 걱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멕시코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길래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아요. 네, 어때요? 지금 아니 여기 뭐 이쪽에 로스카보스니 뭐 이런 데 가봐도 예. 뭐 미국 사람들을 은퇴한 사람들 많이 삽니다. 어허, 실제 거주하는 미국인은 1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많네요. 160만 명이면. 연방 국무부가 이처럼 집계를 한 건데 예. 여기서 몇 명이 멕시코 수도에 거주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멕시코 거주를 위해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원격 근무가 허용돼서 멕시코에 잠깐 간 그런 사람들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미국인들은 최고 6개월까지 무비자로 비자를 받지 않고도 멕시코에 가서 살 수 있더라고요. 네. 이런 가운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이제 유럽과 아시아는 미국인들 입국을 좀 막는 편이었던 데 반해서 멕시코는 그 당시에도 미국인들을 반기는 몇 안 되는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팬데믹 이후 멕시코를 많이 찾아갔습니다. 특히 요즘 그 물가가 그렇게 오르면서 이 값비싼 미국에서 값싼 멕시코로 이주한 미국인들이 많은 거죠. 맞습니다. 네. 이곳 LA 한인타운의 원베드룸이 평균 $2,000 정도 네. 되는데요. 네. 그런데 멕시코 시티는 한 달 평균 월급이 어허. $4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A에서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멕시코에 원격 근무를 이제 가서 산다고 하면 거기서는 펜트하우스까지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유롭게. 풍족하게 거주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는데 더해서 또 거주 환경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는 평가입니다. 마치 유럽의 수도를 연상케 하는 가로수가 늘어선 넓은 도로들에 매 일요일마다 그곳 차량 통행을 막고 그 사이클 타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득 차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축의 다채로운 조각들이 여러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요. 여기에 음식들도 맛있습니다. 타코, 캐사디아 이런 음식들 미국인 입맛에 잘 맞고요. 그래서 미국인들 특히 물가가 비싼 상당수 실리콘밸리와 뉴욕 쪽의 브루클린 주민들에게 멕시코 거주는 매력적이란 평가입니다. 네. 제 주위에는 치료를 위해서 멕시코에 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특히 치아 치료를 위해서 멕시코에 가면은 환율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치아 치료는 그리고 국경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니까 그래서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암 치료를 위해서도 또 멕시코에 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약값도 싸고 뭐 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자, 그런데 정작 멕시코인들은 이렇게 찾아오는 미국인들이 반갑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네, 몇몇 이유들이 있는데요. 예. 먼저 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렌트비 등이 크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로마 지역 커피숍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오마르 유로자라는 남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도 이제 다른 지역들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서 지난 5년 동안 렌트비가 2배 이상 뛰었다고 아이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그 인근 또 다른 세입자들을 보면 단순히 렌트비만 오른 게 아니라 아예 그 건물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이 고급 아파트로 완전히 바뀌는데 따른 예. 것이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네. 맞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주민들은 소득의 평균 60%를 거주비에 지출하고요. 3분의 1 가까이는 팬데믹 기간에 이사를 해야 했었는데 이 대다수가 이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렌트비 치솟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집주인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는 그런 에어비앤비 여행객들을 장기 거주자로 받는 게 편하고요. 그러자 이제 자신이 오래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들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의 그 작은 가게들은 또 미국인들 고객에 맞추는 그러한 서비스를 좀 또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곳에 타코 스탠드, 그리고 가족이 운영해서 점심 파는 작은 가게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걸로 바뀌냐면요. 필라테스 스튜디오, 오. 그리고 여럿이 공유해서 일하는 공간, 네. 또 오트밀크를 이용한 그 커피 라떼와 아하. 아보카도 토스트를 홍보하는 고급 카페,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주로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자주 찾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렌트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멕시코 현지인들이 미국인이 오는 거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어디서나 영어가 꽤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슈퍼마켓, 천연 와인바, 아하. 또 공원에서 열리는 피트니스 클래스, 이런 곳 등에서 그냥 영어가 들려온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한 지중해 식당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LA타임스가 실었는데요. 네. 한 멕시코 현지에 거주하는 남성이 그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나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웨이터한테 스페니쉬로 된 메뉴판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네. 이 식당 전체 테이블 4분의 3 정도가 외국인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멕시코 현지인에게조차 영어로 된 메뉴판이 가는 실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이런 곳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이제 영어를 쓰는 게 너무 익숙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그 로마 지역에서 바리스타로 일한다는 유로자는 손님의 60-70%가 외국인인데 이들을 대하는 게 사실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영어로 주문하고 자신이 이해를 잘 못하면 화를 내는 고객들까지 있다는 겁니다. 스페니쉬를 잘 못하는 자기를 탓해야 되는데 영어를 네. 잘 못 알아듣는 현지인을 탓한다는 얘기가 네, 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셰프도요. 네. 우리가 미국에 가면 영어 쓰는 게 당연히 그렇게 여겨지는데 네. 이렇게 미국인들은 멕시코에 와서 영어 쓰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게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미국인들을 겨냥해서 욕설을 담은 포스터가 등장을 하게 됐다면서요. 네, 이 영어로 된 포스터에는 이 마을에 새로 왔냐, 음흠. 원격 근무를 여기서 하냐라고 물은 뒤에 그 F워드를 써가면서 당신은 역병이고 지역 주민들은 당신들을 증오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leave,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젊은 미국인이 트위터에 특별히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은 글을 적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 미국인이 뭐라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원격 근무를 해봐라. 이건 진정 마법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Please don't. 제발 그러지 좀 말아라. 네. 멕시코 시티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날마다 점점 더 비싸진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당신은 그런데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뭐 관심도 없겠지만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그 지역을 진정으로 잘 알고 배우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과 네. 그저 물가가 싸서 싸서.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차이를 잘 구분해 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물가만 보고 오고 그 밖엔 별다른 관심도 없어 보이는 미국인들의 멕시코 현지인들은 힘들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치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멕시코 시티 쪽은 조금 치안이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뭐 이렇게 납치하고 뭐 이렇게 외국인들을 좀 이렇게 상대로 하는 강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서부 해안 쪽에 태평양 연안 네. 쪽에도 좋은 곳들이 많아가지고 그 멕시코 시티는 저쪽 아닙니까? 동부 쪽 아닙니까? 예. 네네. 이 서쪽에도 지금 내려가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미국 분들이. 네네. 이쪽은 더 싸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뭐죠? 거기 그 부에르토바야르타, 뭐 마자틀란, 뭐 카보산 루카스 뭐 이런 쪽으로 내려가서 은퇴해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영어만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한 달에 한 2-3천 불씩 리타이어 하신 분들 연금 받아가지고 연금 거기서 받아서. 충분히 먹고 살고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내려가서 만나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예. 멕시코 쪽에 가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호.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한국 분들은
네. 은퇴하면 다 한국에 나가고 싶어 하시지. 그렇죠. 네, 그럼요. 멕시코 같은 데 가서 사실려 그럴까? 잘 그럼요. 모르겠어요. 네, 저도 사실 멕시코냐 한국이냐 택하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100% 한국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요. 좀 어. 우리말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저는 멕시코 쪽에 한번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아하, 네. 그뭐 한 1, 2년 살다가 또 또 미국에 오고. 또 미국에 다시 와서 살든지 한국에 그다음에 또 또- 한국을 또 또 가든지 1, 2년 그런 살다가 식으로 오고. 해서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멋진 하는데 삶입니다. 네. 어쨌든 멕시코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